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로 만든 김치가 당진의 한 유치원에 납품된 사실이 충남방송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약 2달이 지나서야 파악한 당진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적인 세율 적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력발전은 지자체가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어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16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내포 신도시에 위치해 진료를 제외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여파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도 요지부동인 가운데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방송에서 당진 지역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는데요. 네, 불과 한 달 만에 그 김치가 유치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당진시는 지난해 10월 당진 지역 유치원과 학교 등에 김치를 납품하는 A업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인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성분의 통과 기준치는 리터당 10mg인데 수질 검사 결과 리터당 13mg이 나왔고 이후 12월 재검사에선 약 리터당 9mg으로 기준치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또 해당 업체가 재검사를 받기 전인 11월 당진 지역 유치원 한 곳에 김치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기준치 이상의 질산성질소는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유아에겐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네, 유아에게 치명적인 성분이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 당진시와 업체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까? 네,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질산성질소가 나올 경우 지자체는 납품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당진시는 해당 사실을 올해 1월에 뒤늦게 알아 지난해 납품을 중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의 시설보안 개선 대책과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최근 업체 대표를 만나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10월과 12월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그 다음에 1월과 2월에 나왔기 때문에 유치원에 납품된 김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질 검사의 경우 1차 검사에서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최종 검사에선 기준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시군들이 지역 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 보령시 등 4개 시군은 14일 태안군청에서 탄력세율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지역 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이내 범위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만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남도와 4개 시군은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는 16일에 문을 엽니다. 센터는 사업비 103억 원을 들여 내포 신도시에 건립됐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실과 건강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진료를 제외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들이 추진되는데요. 또 센터 1층부터 3층까지는 주차 타워가 들어서 신도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금리 여파에 전국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도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고금리 폭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작년 1월부터 11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인천과 서울이 20%, 세종이 23%, 전국적으로는 15%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전문가조차 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하락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고금리 태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 닥칠 줄은 미국 FOMC 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측한 지난해 금리는 0.9%. 하지만 실제 금리는 4.5%까지 뛰었고 올해 들어선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적용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 부동산 바닥은 언제일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3구죠. 그쵸? 환율 높고요. 네. 금리 높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높은데 이거를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따라서 급하게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경우 헐값 매물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주로 고점이 2021년 10월입니다.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 서울은 한 마이너스 30%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지방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예. 역시 한 30%, 한 40% 정도에 떨어진 단지들 모아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 예.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골라서 내 집 마련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네.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5월까지 유아 구강건강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네, 예산군 보건소 진료팀의 김환희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보건소 진료팀에 근무 중인 김한희입니다. 네, 먼저 어떤 계기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셨나요? 네, 유아 구강건강 체험 교실은 어린이들이 치과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고 올바른 칫솔질 실습과 치과 체험 역할 놀이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치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치아에 대한 관리를 유아기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체험 교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예산군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13개소 266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실습, 치과 체험놀이, 불소양치 실습,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의 일정으로 5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불소도포 시술은 치아의 겉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불소막을 형성해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해 초기 충치 진행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구강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유아 구강건강 체험 교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갖고 치과에 대한 공포심을 줄여주어 어려서부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팀 김환희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어린이집에 부모 부담 행사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며 지원 행사는 입학과 졸업, 어린이날과 종교 행사 등입니다. 서산시는 1인당 연 10만 원씩 지원하며 지원금은 4월과 9월에 5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될 계획인데요.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쌀 적정 생산과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전략 작물 직불제를 추진해 논에 밀과 콩 등을 재배하면 1헥타르당 50만 원부터 48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또 이를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 사업과 연계할 경우 1헥타르당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서 나섭니다. 서산시는 한국바이오협회, LG화학 등과 함께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당진시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친환경 공장 설립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해서 발령합니다. 이번 지침은 공장 설립 시 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에 따라 개별 공장 설립 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수와 소음 등 환경 영향이 높은 업종은 제한받습니다. 공장 입지 제한 대상은 연탄과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토양 정화업 등 100개 업종입니다. 홍성군이 충남 최초로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홍성군은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아파트 공사 현장 2곳에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4시간 소음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소음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 효과가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